저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업이다 보니 영업, 재무, 연구 등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무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권에는 채무가 있었고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사채와 개인에게 차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불만 끄면 바로 제품을 출시하여 높은 금리 채무들을 정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기에 캐리어 시장도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해외여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제품은 팔리지도 못하고 전부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현재 연체가 된 채무가 있으신가요? 내 채무의 전부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주택은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고 기술보증기금도 현재 대위 변제된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채무가 어디에 얼만큼 남아있는지 채무표를 작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의 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연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1억 7,8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이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특기사항으로 시대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협약가입 금융회사인지를 조회한 결과 미가입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당장은 월 소득이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하게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입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기존 제 명의 주택은 경매가 되었고 선산으로 쓰이고 있는 산이 조금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과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세공과금, 필요비용 등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상담인 본인 명의는 선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선산의 공시지가는 4천만원이나 실제 매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차 보증금으로 6천만원이 있으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로 이는 제외하였습니다.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종의 평균적인 중고시세로 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중고시세는 약 1,000만원으로 재산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부부, 성년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이 있는 4인 가족입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미성년자녀만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2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나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은 1년간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실무상 초등학생 이하로 간주되므로 상담인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까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4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생계비 산정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항목들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월 325만원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앞에서 보듯 부양가족 1인을 포함한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표에서는 185만 2,847원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8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25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재산 산정 시 포함합니다. 다만 상담인의 배우자의 임차 보증금은 전세 대출이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4,500만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1억 7,85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되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총 변제액은 5,040만원으로 감면율은 약 72%입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의 계산은 36개월 기준으로 월 변제액의 33.7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4,718만원이며 이는 재산가치 4,500만원보다 크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4인 가구로 표에서 보되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95만원입니다. 신청 조건 1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조건 2입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여야 하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신청 조건 2에도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체기간이 31일에서 90일 미만의 경우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이행자 또는 30일 이하 연체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3을 알아보기 위해 채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인의 채무 중 A, B은행 채무와 기술보증기금 채무만이 포함됩니다. 즉, 총 채무 원금 1억 6,200만원 중 협약의 채무 원금은 5,700만원이 됩니다. 신청 조건 3은 바로 이 협약의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20% 미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인의 경우 이 비율이 약 35%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협약 외 채무 원금 비율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개인 회생은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채무 감면율은 약 72%였으며 월 변제액은 140만원이었습니다. 사채와 개인 채무가 있는 사업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한도가 최대에 달해 더 이상 금융회사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사채 및 개인 채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회생은 사채 및 개인 채무 모두 채무 조정에 포함이 가능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협약 외 채무로 채무 조정에 포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에 더해 그 비율이 20% 넘는 경우 아예 개인 워크아웃 신청도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 종류와 금액을 잘 분석하여 채무자 구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